행복은 때때로 가장 잔인한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이 6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경험한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이정희 씨, 현재 66살. 그녀가 재혼을 통해 찾았다고 믿었던 행복의 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경기도 수원의 한 작은 아파트. 정희 씨는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지 2년째 그녀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첫 결혼에서의 아픔을 모두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정희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는 68살. 온화한 성품의 말수는 적지만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재혼이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낡은 문서 하나가 정희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문서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이 사실은 60년 전 생이별한 친오빠였다는 것. 이럴 수가 없어.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떨렸습니다. 출생증명서, 입양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전쟁 직후의 혼란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 정희 씨는 전라북도 전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게는 2살 위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진수. 착하고 씩씩한 오빠였습니다. 가족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어머니는 바느질로 부수입을 벌었습니다. 정희와 진수는 어린 나이에도 부모님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1955년 겨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두 아이를 키울 힘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기였고, 홀어머니가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민 끝에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 진수를 입양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7살이었던 진수는 서울의 한 중산층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5살이었던 정희는 그날의 기억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가지마. 오빠. 어린 정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진수는 동생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울지 마. 오빠가 잘 살다가 꼭 다시 올게. 약속해. 그것이 남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진수는 새 가족과 함께 서울로 떠났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당신은 연락을 주고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았고 입양 과정도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와 함께 남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어머니는 딸을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했습니다. 정희는 자라면서 오빠에 대한 기억을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녀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희는 2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정희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 후 30년 가까이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이 장성의 가정을 꾸리고 나자 주변에서 재혼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외로움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리고 64세가 되던 해 친구의 소개로 김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철수 씨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외로웠고 말년에 함께할 동반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나이 들어 찾은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정희 씨는 재혼을 결심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다정했고 정희 씨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인생의 평안을 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진실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 후, 그날 저녁, 정희 씨가 옷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방 속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꺼내본 서류들, 그 중에는 입양 관련 문서가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이 입양하였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철수 씨는 평소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던 정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출생증명서에 적힌 원래 이름, 이진수. 출생지는 전라북도 전주. 생년월일은 1948년 3월 15일. 정희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60년 전 생이별한 오빠의 이름이었고, 오빠의 생년월일이었고, 오빠의 고향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정희 씨는 다른 서류들을 급히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친부모의 이름. 그것은 정희 씨 자신의 부모님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2년 동안 남편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은 60년 전 헤어진 친오빠였던 것입니다.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한국의 혼란했던 시대를 겪은 가족들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1950년대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53년, 전라북도 전주의 한 작은 마을, 초가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가난한 동네에서 이 씨 가족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 씨는 40살의 농부였습니다. 전쟁 동안 다쳐서 한쪽 다리를 절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머니 박순옥 씨는 38살,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며 생계의 보탬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큰아들 진수는 7살이었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크고 건강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동생 정희는 5살, 작고 말랐지만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오빠를 따라다니며 노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빠, 나 업어줘. 정희가 오빠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 정희 무겁네. 진수는 웃으며 동생을 업어주었습니다. 두 남매는 무척 다정했습니다. 진수는 동생을 지극히 아꼈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자기 몫을 덜어서 동생에게 주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오빠는 안 먹어도 돼?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오빠는 배불러. 정희가 먹어. 진수는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가족은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방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해주었고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진수야, 너는 크면 뭐가 되고 싶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킬 거예요. 진수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우리 진수 훌륭하게 크겠네.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55년 12월, 혹독한 추위가 찾아온 겨울,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약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고 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약방을 찾아다니며 약을 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진수와 정희는 아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두 아이는 무서웠지만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정희가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아버지, 곧 나을 거야. 아버지는 힘없이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956년 1월,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던 어느 날, 아버지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41살에 이른 나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어머니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홀어머니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아이들이 불쌍해. 순옥이가 혼자 아이 둘을 키우기는 힘들 거야. 어머니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진수와 정희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두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 왜 우는 거야? 정희가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힘드시나 봐. 우리가 잘 도와드려야 해. 7살 진수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어린 나이에도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고 동생을 돌봤습니다. 정희도 오빠를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두 아이는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했지만 일거리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해 봄, 어머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찾아와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부유한 집에서 아들을 입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옥 씨, 이게 아이를 위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 집은 형편이 좋아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들을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모두 굶겨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결정했습니다. 아들 진수를 입양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딸 정희는 자신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당시 관습상 아들은 귀했고 입양 기회도 더 많았습니다. 진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네, 엄마. 진수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다른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수가 서울의 좋은 집으로 입양될 거라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싫어요. 저 안 갈래요. 정이랑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진수가 울먹였습니다. 진수야, 엄마도 보내기 싫어.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진수와 정희는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정희는 오빠가 어디론가 간다는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오빠, 어디 가는 거야? 나도 같이 갈래. 정희가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야, 오빠가 서울에 가야 해. 하지만 걱정 마. 오빠가 크면 꼭 다시 올게. 우리 정희 잘 있어야 해. 진수가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오빠, 약속해. 꼭 다시 와.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응, 약속해. 오빠가 꼭 다시 올게. 진수도 울음을 참으며 약속했습니다. 1956년 4월의 어느 봄날,
서울에서 입양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부부였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아들을 입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진수를 보고 흡족해 했습니다. 건강하고 영리해 보이네요. 잘 키우겠습니다. 입양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와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정희야, 잘 있어. 엄마 말씀 잘 듣고. 진수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진수는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정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남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 60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줄은, 그것도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만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수가 떠난 후 정희와 어머니의 삶은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온갖 일을 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바느질, 빨래, 청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엄마, 오빠 언제 와? 정희는 종종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올 거야. 우리 진수 오빠 꼭 올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형편에도 딸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교육만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정희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정희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빠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정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과로로 몸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제가 일할게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정희는 공부나 열심히 해.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희는 16살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미안하고 안타까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정희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정희는 2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희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정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민호.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키우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0년째 되던 해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습니다. 남편은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희는 35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7살 민호가 물었습니다. 민호야,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우리 민호 잘 커야 해.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자신도 겪게 된 것입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엄마의 고생을 알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말썽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정희는 힘을 냈습니다. 아들만은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미노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30에 결혼하고 분가했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55의 나이, 평생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았지만 혼자 있으니 외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희가 40살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임종 직전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희야, 진수 오빠를 찾아봐. 내 오빠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정희는 오빠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입양기관에 문의도 하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입양 기록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빠, 어디 있어, 오빠? 정희는 종종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편 서울로 간 진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입양 과정에서 자란 그는 김철수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입양 부모는 그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항상 뭔가 허전했습니다. 친부모와 동생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울면서 자신을 불렀던 어린 동생의 모습이 가끔 꿈에 나타났습니다. 정희, 내 이름이 정희였지? 철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철수는 성인이 되어 자신의 출생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전주에서 태어났고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친부모의 이름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찾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입양 부모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키운 은혜를 생각하면 친부모를 찾는 것이 배은망덕한 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철수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몇 번 연애를 했지만 결혼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마음 한편은 늘 공허했습니다. 입양 부모가 돌아가신 후 철수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60이 넘어서는 은퇴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쓸쓸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재혼을 권했습니다. 철수야, 혼자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봐. 나이 들어 외롭잖아.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철수는 거절했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친구는 정희를 소개했습니다. 과부로 혼자 사는 여자가 있는데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2022년 봄, 두 사람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철수가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희예요. 정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인생, 과거, 취미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대화가 편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전주 출신이에요. 어릴 때 많이 힘들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전주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서울로 입양되었지만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둘 다 전주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운명의 장난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습니다. 나이 들어 찾은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했습니다.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외롭지 않아요. 철수가 답했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나이 들어 만난 동반자,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아무도 그 이면의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2023년 봄에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가족과 친구들만 모여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정희의 아들 민호도 참석했습니다. 철수의 친구들도 왔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민호가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엄마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정희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신혼살림을 수원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둘 다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면 충분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산책하고 저녁을 함께 먹는 것. 그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0년 만의 재회.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악몽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1년, 정희와 철수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러 갈까요? 정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운동화 신고 나갈게요. 철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노부부의 모습이 다정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한 주제는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희는 철수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 철수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입양된 과거가 불편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전주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기억도 잘 안 나고 굳이 갈 필요 있을까요? 철수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불편해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항상 즐겁지는 않았으니까요. 오빠와 헤어진 기억, 남편을 잃은 슬픔, 모두 가슴 아픈 일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돌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매일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철수는 그런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늘 혼자 밥을 먹거나 식당에서 해결했는데 이제는 따뜻한 밥상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당신 요리 솜씨가 대단해요. 철수가 칭찬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잘 먹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정희가 밝게 웃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 민호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새아버지와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철수는 민호를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민호도 철수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새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민호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해줘서 엄마도 기뻐. 정희는 아들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철수에게는 가까운 친구가 몇 명 있었습니다. 가끔 정희와 함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철수의 결혼을 축하하며 정희를 환영했습니다. 정희도 그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철수 형, 정말 좋은 분 만났네. 이제 외롭지 않겠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복 받았지. 철수는 정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큰 사건도 큰 기쁨도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나이 들어 누리는 평온함,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옛 사진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학창 시절 사진들, 하나하나 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 중에는 오빠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흐릿하고 낡았지만 오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7살 오빠가 5살 정희를 안고 있는 모습. 두 남매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정희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60년이 넘도록 오빠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꿈에 나타나는 오빠의 모습은 늘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철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사진 보세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 옛날 사진이에요. 어릴 때 사진들이죠. 정희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나도 볼 수 있을까요? 철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론이죠. 여기 보세요. 이게 제 어머니고 이게 저예요. 정희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철수는 사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오빠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오빠예요. 어릴 때 헤어졌어요. 입양 보내졌죠. 정희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서 평생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정희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입양하였기 때문에 남겨진 가족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철수는 그렇게 말하며 정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오빠 사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낯익어 보였을까? 혹시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연의 일치겠지. 철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정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어젯밤 본 사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철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피곤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법이니까요. 그날 오후 철수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집에서 청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그 사진이 계속 신경 쓰일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철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전주의 가난한 집, 우는 어린 여동생, 그리고 이별. 60년 전의 일이지만 가끔 꿈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 여동생의 이름이 뭐였더라? 정희. 그래, 정희였다. 철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이름도 정희, 동생의 이름도 정희. 설마 그럴 리 없다. 정희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다. 우연일 뿐이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출생 기록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낡은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입양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받았지만 거의 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원래 이름은 이진수. 전주에서 태어났고 1956년에 입양되었습니다. 친부모의 이름은 이상철과 박순옥. 형제자매는 여동생 1명. 이름은 이정희.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정희, 아내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출생지도 전주. 부모님 이름도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 철수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정희가 아직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는 이상철, 어머니는 박순옥이셨어요. 왜요? 정희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름이 일치했습니다. 출생지도, 부모님 이름도, 동생 이름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안 좋아요. 정희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철수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2년 동안 아내로 알고 지낸 사람이 60년 전 헤어진 여동생이라니. 이럴 수가 있을까? 철수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일치했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동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이토록 끔찍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 약속했던 재회, 언젠가 꼭 동생을 다시 만나겠다고 다짐했던 그 약속.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운명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희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살아야 할까? 하지만 이것은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정희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정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평소처럼 생활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희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동생.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이상한 태도를 눈치챘습니다. 예전보다 말이 없었고 자주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이상해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철수는 얼버무렸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실증이 난 건 아닐까? 나이 차이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결혼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정희 옆에서 잘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정희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결혼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평생 숨기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철수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정희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정의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정희는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옷을 꺼낼 시기였습니다. 옷들을 정리하다가 선반 위에 놓인 낡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정희는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방이었습니다. 남편의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속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심코 서류를 꺼내 살펴봤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였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입양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조금 더 알고 싶었습니다. 출생증명서를 펼쳤습니다. 원래 이름 이진수, 생년월일 1948년 3월 15일, 출생지 전라북도 전주시.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진수, 오빠 이름이잖아.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이진수라는 이름이 드문 이름은 아니니까. 하지만 생년월일도 일치했습니다. 오빠의 생일이 1948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출생지도 전주.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정희는 다른 서류를 급히 뒤졌습니다. 입양 증명서에는 친부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철, 박순옥, 정희의 부모님 이름이었습니다. 형제자매란에는 여동생 이정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정희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오빠라니. 60년 만에 재회했는데 남매로서가 아니라 부부로서 만났다니.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난 1년 반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남편으로 알고 지냈던 사람이 오빠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빠, 우리 오빠였어. 정희는 흐느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가 산책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철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철수가 울고 있는 정희를 보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철수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이 숨기려 했던 진실을 정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내 오빠였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대답해봐요. 당신이 내 오빠 맞아요?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철수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당신의 오빠 사진을 보고, 그리고 서류를 확인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 전에 알았다고? 그럼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정희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당신이 충격받을까봐. 철수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철수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으로 보이던 사람이 이제는 오빠로 보였습니다. 60년 전 헤어진 그 오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나가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정희야. 철수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요. 제발, 제발, 나가요. 정희는 벽에 기대며 울었습니다. 철수는 할 수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희는
방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습니다.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정희도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인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철수도 밤새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주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내 오빠가 맞는 거예요? 정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 모든 기록이 일치해. 부모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틀림없어. 철수가 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서로를 몰라볼 수가 있었을까? 정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게 60년 전이야. 그때 나는 7살. 너는 5살이었어. 사람은 변하잖아. 얼굴도, 목소리도, 모든 게.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60년이면 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어린아이가 노인이 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느낌이 있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낯설지 않았어요. 편안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끌렸어.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았어. 철수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혈연의 끌림이었을까요?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알아본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두 사람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정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근친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져야 합니다. 헤어져야겠지. 우리는 남매니까. 철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네.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부부로 살았습니다. 감정도 생겼고 추억도 쌓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들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정희가 걱정했습니다. 민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새아버지가 사실은 외삼촌이라고.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가족들은 모두 알게 될 거야. 우리가 말하든 안 하든. 철수가 말했습니다. 결혼을 무효화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유가 밝혀질 것입니다. 근친혼이라는 사실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정희가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손가락질, 수군거림, 비난, 모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비록 모르고 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이해해 줄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고통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오빠, 정희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 정희를 봤습니다. 오빠라는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60년 전 어린 동생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정희야. 철수도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오빠와 동생으로서 60년 만의 재회. 기뻐야 할 순간이었지만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우리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남매야. 함께 살 수 없어. 철수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편으로는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헤어질 수 있을까? 1년 반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줘요. 생각할 시간을. 정희가 부탁했습니다. 알았어.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철수가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이상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부부가 아닌 남매로서 각자 방을 쓰고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어색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당장 헤어질 용기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특히 아들 민호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혜와 철수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서로를 피했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정희는 매일 울었습니다. 혼란스러웠고 슬펐고 화가 났습니다.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신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철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동생을 찾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방식으로 제외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들 민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주말도 아닌데 왜 왔을까? 정희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민호야, 왜 왔어? 연락도 안 하고.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요즘 전화도 잘 안 받으시길래 걱정됐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정희는 며칠 동안 아들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미안해.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정희가 얼버무렸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정희가 웃으며 말했지만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얼굴도 상해 보이고 눈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새아버님이랑 싸우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정희는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철수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민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민호가 올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민호 씨, 어서 오세요. 철수가 인사했지만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민호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전에는 다정했는데 지금은 서로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분 무슨 일 있으세요?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민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혜와 철수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긴장했습니다. 정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정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철수가 대신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저희가 사실은 남매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말은 저와
어머님이 친남매라는 겁니다. 60년 전에 헤어진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농담이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웃음을 멈췄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엄마도 몰랐어. 우리 모두 몰랐어. 민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새아버지가 외삼촌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를 몰라볼 수가 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철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60년 전의 헤어짐, 입양, 이름 변경, 그리고 운명적인 재회. 모든 것을 들은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헤어져야지. 우리는 부부가 될 수 없어. 철수가 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민호도 동의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불쌍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신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60이 넘어서 겨우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호가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엄마는 괜찮아. 정희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여기 있으면 힘드실 거예요.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여기 있을게. 정희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며칠 뒤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정희와 철수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며칠 후 정희는 가까운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충격을 받았지만 정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누가 알았겠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친구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않을 거야. 손가락질할 거고 비난할 거야. 정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견뎌야 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친구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친척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충격, 당혹감, 그리고 수군거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모르고 한 일이라지만 참 끔찍한 일이야. 그 두 사람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정희는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호기심 가득한 표정.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사실을 알렸을 때 모두 놀랐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습니다. 철수야,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힘내. 친구들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법적으로는 근친혼에 해당하므로 혼인 무효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는 빨리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곧 법적으로도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희야, 미안해. 철수가 말했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몰랐으니까. 정희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오빠와 동생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사실 그것이 원래의 관계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정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희야, 어디 가는 거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민호네 집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정희가 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구나. 철수도 동의했습니다. 짐을 다 싸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1년 반 동안 쌓인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며 정희는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잊어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철수가 정희를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에서 마주 섰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 정희야. 철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도요. 건강하세요. 정희가 눈물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언젠가는 오빠 동생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너무 아파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는 짐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철수는 현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60년 만에 만난 동생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민호의 집에 도착한 정희는 며느리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도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이 정희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정희는 울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으로 알았던 사람, 이제는 오빠가 되어버린 사람, 그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남매 사이의 사랑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편 철수도 혼자 남은 집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식사도 혼자 해야 했고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1년 반 동안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떠나니 허전했습니다. 동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철수는 종종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친족 관계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 무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매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남매. 하지만 그 사실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혼인 무효 판결 후 정희와 철수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따가웠고 마음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집에서 지냈지만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수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그 소문의 주인공이래. 남편이 오빠였다면서. 세상에. 참 불쌍하긴 하지만 어쩌다 그런 일이. 정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조심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먼 시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정희 씨, 오랜만이에요. 옛 친구가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정희는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시죠? 친구가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지내고 있어요. 정희는 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동정도 싫었습니다. 호기심도 싫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대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특별하게 봤습니다. 불쌍한 사람,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민호는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곧 잊을 거예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럴까? 정말 잊어줄까? 정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배려했습니다.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고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정희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정희는 여전히 울었습니다. 슬픔, 분노, 수치심, 그리움,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특히 철수에 대한 그리움이 컸습니다. 남편이었던 사람, 이제는 오빠인 사람, 그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혈연의 정이었을까?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철수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적막했습니다. 1년 반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떠나니 모든 것이 공허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술을 마시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철수야, 힘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알아. 알지만 그래도 힘들어. 철수가 답했습니다. 철수는 정겨보고 싶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남매였습니다.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밤마다 정희를 생각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 나눴던 대화들, 공유했던 추억들,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희야, 잘 지내고 있니? 철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정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집 근처를 산책하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과부 모임이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냥 지냈어. 정희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정희의 사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일상 이야기. 그런 평범한 대화가 정희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취급받지 않는 것,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정희야,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자. 등산 갈 건데 같이 갈래?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그럴게. 고마워. 정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정희는 사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여전히 부담스러웠지만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등산 모임에 나가고 노인복지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형, 나오길 잘했어.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나와야 정신건강에 좋지. 철수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희가 그리웠습니다. 1년 반의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함께한 추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희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민호 씨, 어머님은 잘 계신가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아버님도 건강하시죠? 민호가 답했습니다. 응. 나도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철수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희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소문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화제를 찾았고 정희와 철수의 이야기는 점차 잊혀졌습니다.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노골적인 시선은 줄어들었습니다. 정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도 덜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덜 어색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봐.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60년 만에 만난 오빠. 하지만 남편으로 만났던 그 사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와 함께 놀던 꿈이었습니다. 7살 오빠가 5살 정희를 업고 뛰어다녔습니다. 두 남매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오빠가 지켜줄게. 걱정 마. 꿈속의 오빠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순수했던 그 시절로.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정희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2025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철수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정희는 이제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손자들을 돌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옛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와 함께 찍은 사진들. 흐릿하고 낡았지만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했었는데.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그리워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는 것을. 60년 동안 찾지 못했던 오빠. 그 오빠를 다시 만났는데 제대로 오빠로서 대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를 오빠로서 만나고 싶어.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민호에게 상의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외삼촌을 만나고 싶어. 엄마, 괜찮으세요? 만나서 힘들지 않으실까요? 민호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오빠로서 만나고 싶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결심을 존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민호는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외삼촌님, 어머니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철수는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희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네. 외삼촌으로서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알았어. 나도 정희를 보고 싶었어. 철수가 답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8개월 만의 재회였습니다. 서로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오빠, 정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희야, 잘 지냈니? 철수가 물었습니다. 응, 그럭저럭. 오빠는? 정희가 답했습니다. 나도 잘 지냈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정희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철수가 물었습니다. 응,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좀 나아졌어. 정희가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 철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8개월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사실은 나 오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정희가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정희가 많이 그리웠어. 철수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이제 오빠 동생으로 지낼 수 있을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고 싶어. 60년 만에 만난 동생인데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잖아. 철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울지 마. 정희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오빠, 동생으로. 철수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남매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희야, 어릴 때 기억나? 철수가 물었습니다. 조금. 오빠가 날 업어주던 거 기억나. 그리고 밥을 나눠주던 것도. 정희가 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희를 많이 아꼈지. 동생이 너무 예뻤거든. 철수가 웃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누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1년 반의 부부 생활은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 60년 전의 남매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부부로 살았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대화를 나눴던 시간들,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할게. 아직도 가끔 혼란스러워. 정희가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래. 정희를 동생으로만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철수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럴 거야. 우리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철수가 위로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외삼촌이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두 분이 완전히 헤어지지는 않았으니까요. 엄마, 외삼촌이랑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응. 오빠가 있어서 좋아. 60년 만에 만난 오빠인데 잃고 싶지 않아. 정희가 답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정희야, 어머니 생각 많이 나? 철수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정희가 답했습니다.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만난 건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정희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야. 철수가 위로했습니다.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이 어우러진 풍경.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네. 철수도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이 단풍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비록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오빠, 우리 괜찮을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괜찮을 거야.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지금까지의 삶, 서로가 걸어온 길을 나눴습니다. 오빠는 서울에서 어떻게 살았어? 정희가 궁금해했습니다. 입양 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어. 공부도 시키고 좋은 대학도 보내주시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어. 철수가 답했습니다. 그럼 행복했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했어. 하지만 항상 뭔가 빈자리가 있었어. 친부모님과 동생 생각이 계속 났거든. 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오빠 생각 많이 했어. 오빠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정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6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났습니다. 비록 처음의 만남은 비극적이었지만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제부터 우리 자주 만나자. 잃어버린 60년을 채워가자.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오빠. 그러자. 정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호의 가족도 철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손자들은 외할아버지가 생긴 것을 기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다음에 또 오세요. 손자들이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자주 올게. 우리 손자들 보러. 철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시작은 비극적이었지만 끝은 따뜻했습니다. 60년 만에 재회한 남매가 다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2026년 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철수는 이제 오빠와 동생으로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민호의 집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오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60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있었고 조카가 있었고 조카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전주로 여행을 갔습니다.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 60년 만에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정희야, 여기가 우리 살던 동네야. 철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초가집들은 사라지고 빌딩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때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많이 변했네. 정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은 있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옛 동네를 걸었습니다. 비록 풍경은 변했지만 공기는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오빠, 여기 우리 집 있던 자리 아니야? 정희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맞아. 여기였던 것 같아. 작은 초가집이었지.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함께 살았던 집, 가족이 함께했던 공간. 엄마 생각나. 정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그래. 엄마, 아버지, 다 생각나. 철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가족을 그리워하며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추억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 산소에 가보자. 정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가자. 철수가 동의했습니다. 어머니의 산소는 전주 외곽에 있었습니다. 정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관리해온 곳이었습니다. 두 남매는 어머니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진수예요. 오랜만에 왔어요. 철수도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헤어졌고, 어떻게 다시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 우리 이렇게 만났어요.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만났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정희 잘 돌봐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동생도 못 알아봤어요. 철수가 사죄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라고. 엄마, 우리 이제 오빠 동생으로 잘 지낼게요. 자주 올게요. 정희가 약속했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며 두 사람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에 대해, 운명의 장난에 대해,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정희야, 우리 정말 기구한 운명이지?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 이것도 우리 인생의 일부니까. 정희가 답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방식이 문제였을 뿐이지.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을 거야. 정희가 동의했습니다. 전주에서의 여행은 두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남매가 된 것 같았습니다. 부부였던 시간은 점점 희미해지고 남매로서의 관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오빠,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민호도 오고 손자들도 보고. 정희가 초대했습니다. 그래, 갈게. 내가 뭐 가져갈까?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오빠만 오면 돼. 정희가 웃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자주 열렸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철수는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텔레비전도 없고 전화도 없었단다.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살았지. 철수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자들은 외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민호도 외삼촌을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삼촌 같았습니다. 외삼촌, 이번 주말에 등산 가실래요?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좋지. 가자. 철수가 흔쾌히 답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시작은 혼란스러웠지만 결과는 아름다웠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것입니다. 어느 날, 정희와 철수는 둘이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정희야, 행복해? 철수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오빠가 있으니까. 정희가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동생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 철수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서로 의지하고 돕고.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잃어버린 60년을 천천히 채워가자.
철수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커플들이 데이트하고, 가족들이 산책하는 평화로운 풍경. 인생 참 신기해.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나다니.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운명은 정말 알 수 없어.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철수가 말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현재의 행복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용서할 게 뭐 있어. 우리 둘 다 몰랐잖아. 철수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해. 정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울지 마.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앞만 보고 가자. 철수가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60년의 긴 여정 끝에 다시 만난 남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2026년 가을. 진실을 알게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68, 철수는 70.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오빠와 동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민호의 집에 살았지만 자주 철수의 집에도 들렀습니다. 오빠가 혼자 사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반찬도 만들어다 주고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오빠, 제대로 먹고 있어? 정희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먹고 있지. 걱정하지 마. 철수가 웃었습니다. 이게 뭐야. 라면밖에 없잖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지. 정희가 잔소리했습니다. 알았어. 우리 동생이 워낙 잔소리가 심해서. 철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오빠, 동생 같았습니다. 과거의 복잡한 관계는 이제 거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버지,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동생 잘 돌보고 있어요. 늦었지만 오빠 역할하고 있어요. 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내려오며 정희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부모님이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그럴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 철수가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된 건지 놀라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아하실 거야. 정희가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이해와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비관 인생을 사셨네요. 그래도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희와 철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처럼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철수가 동의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헤어짐, 60년의 그리움, 운명적인 재회,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정희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었어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오빠 동생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철수가 덧붙였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운명은 잔인하지만 당신들은 그것을 이겨냈네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와 철수는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힘을 얻었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27년 봄, 민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외삼촌, 우리 다 같이 사는 게 어때요? 집이 넓으니까 외삼촌도 같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혜와 철수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같이 산다는 것이 괜찮을까? 하지만 이제는 진짜 남매니까 문제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될까?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안 돼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결국 철수는 민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큰 집이라 각자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세 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외할아버지, 같이 살게 되어서 좋아요. 손자들이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기쁘단다. 철수는 손자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함께 사는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정혜와 철수는 가끔 둘이서 산책을 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정희야,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오빠가 있으니까. 정희가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동생이 있어서 행복해. 철수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오빠와 동생의 손. 6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바비큐 파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고기를 굽고 며느리가 샐러드를 준비하고 손자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정혜와 철수는 벤치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풍경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으니까. 철수가 동의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희와 철수는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행복하게 보내자. 정희가 답했습니다. 그래. 매 순간을 소중히 하자. 철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6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처음의 만남은 비극적이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가족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아름답습니다. 정희와 철수의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정혜와 철수는 여전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별들 중에 엄마 아버지도 계실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럴 거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철수가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시겠네. 정희가 웃었습니다. 그래. 분명 기뻐하실 거야. 철수도 웃었습니다. 이것이 정희와 철수의 이야기입니다. 60년 만에 재회한 남매. 잘못된 방식으로 만났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은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운명은 때때로 잔인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은 어떤 시련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가능하다는 것을. 정혜와 철수는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희미해졌고 현재의 행복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남은 인생을 오빠와 동생으로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별빛 아래서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60년의 긴 여정 끝에 다시 만난 남매.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오빠, 고맙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뭘? 철수가 답했습니다. 오빠가 있어서 내가 이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정희가 없었다면 혼자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철수가 답했습니다. 가족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희와 철수는 조금 더 밖에 머물렀습니다. 형제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정말 많이 돌아왔지? 철수가 말했습니다. 응. 지옥 같은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천국이야. 정희가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행복해.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 6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전부터 쓰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오빠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 손자들도 건강하고 민호도 행복해 보인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비록 인생에 큰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행복을 찾았다. 오빠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 가족이 있어서 든든하다. 내일도 오늘처럼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일기를 다 쓰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옆방에서 철수도 잠들기 전 생각에 잠겼습니다. 60년의 인생.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행복도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화로워. 철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함께 할 것이고, 모레도 함께 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정희와 철수는 나이가 들었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손자들이 자라서 대학에 갔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가족은 계속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희와 철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련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다시 행복을 찾았는지,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당신들을 보며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왔습니다. 정희와 철수는 자신들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2030년 봄, 진실을 알게 된 지 5년 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72살, 철수는 74살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했고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민호의 집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철수가 직접 가꾼 정원이었습니다. 장미, 튤립, 개나리가 화려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오빠, 꽃들이 정말 예쁘다. 정희가 감탄했습니다. 그치? 내가 정성껏 키웠거든. 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다시 만난 지 벌써 7년이 넘었네.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참 빠르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천국 같아. 정희가 답했습니다. 맞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악몽 같아. 하지만 우리가 이겨냈잖아. 철수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가 이겨냈어.
함께여서 가능했어.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반의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진정한 남매가 되었습니다. 부부였던 시간은 이제 거의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빠, 우리 참 대단하지?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정말 대단해. 누가 이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겠어. 철수가 동의했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첫째 손자였습니다. 외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손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손자 왔구나. 학교 어땠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오늘 시험 잘 봤어요. 손자가 답했습니다. 잘했네. 우리 손자 똑똑해. 정희가 칭찬했습니다. 손자는 간식을 먹으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와 철수는 다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자들 보면 기특하지?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특한데. 우리 대를 이어갈 아이들이잖아. 철수가 답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도 손자들에게 전해줘야 할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아직은 어린 것 같아. 좀 더 크면 말해주자. 철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는 법, 가족의 소중함, 용서와 화해의 의미, 이 모든 것을 손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호 부부, 3명의 손자, 그리고 정희와 철수, 6명의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네요. 둘째 손자가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 생각해서 만들었단다. 정희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손자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학교 이야기, 회사 이야기, 동네 소식.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장문을 써야 하는데요. 외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써도 될까요? 첫째 손자가 물었습니다. 철수와 정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손자가 무엇을 쓸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철수가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어렸을 때 헤어졌다가 나이 들어서 다시 만난 이야기요. 정말 멋진 이야기 같아요. 손자가 답했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자는 복잡한 사정을 모릅니다. 그저 헤어진 남매가 재회한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 써도 좋아.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철수가 말했습니다. 식사 후 철수는 손자와 함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60년 전의 헤어짐, 각자의 삶, 그리고 운명적인 재회. 복잡한 부분은 생략하고 아름다운 부분만 강조했습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외할아버지, 영화 같아요. 손자가 감탄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인생이 영화같이. 철수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와 철수는 다시 정원에 나왔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야기가 손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을 거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고통스러운 부분은 우리만 알고 가면 돼. 아이들에게는 희망과 사랑만 남겨주자. 철수가 답했습니다. 고마워, 오빠. 오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정희야, 동생이 있어서 내 인생이 완성됐어. 철수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60년 전에도 이렇게 별을 봤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린아이였고 지금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매의 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우리 다음 생에도 남매로 태어날까?
철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거야. 하지만 다음 생에서는 헤어지지 말자. 정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평생 함께 살자.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철수가 약속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향기가 날아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희와 철수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60년 전 헤어진 남매가 부부로 만나게 될 줄. 하지만 그들은 그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고통을 극복하고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가능하다는 것. 정희와 철수는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돌보고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오빠와 동생으로 진정한 가족으로. 별빛 아래서 두 사람은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6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남매.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두 사람이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정희와 철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고 그들의 사랑도 계속될 것입니다. 손자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정희와 철수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희와 철수는 일어나 집으로 들어갑니다. 내일도 함께할 것이고 모레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희와 철수의 이야기입니다. 60년 만에 재회한 남매. 잘못된 방식으로 만났지만 결국 올바른 자리를 찾은 두 사람.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족은 영원합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사랑. 그것이 가족입니다.